전동기의 토크와 백 EMF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의 방향에 따른 전동기 영역과 발전기 영역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전동기에 10V가 인가가 됐을 때 백 EMF가 9V이면 전류의 방향은 전원에서 전동기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류와 에너지가 전원에서 전동기 측으로 공급이 됩니다. 만일 인가된 전압보다 백 EMF가 큰 경우에 전동기에서 전원 측으로 전류와 에너지가 회생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발전기에서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원이 10V일 때 속도 상수가 1로 가정을 하면은 10라디안/s가 됩니다. 이때 방향을 CW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렉트리컬 토크는 무부하 상태일 때 제로가 되며 전류도 제로입니다. 부하가 인가가 되면 부하 토크의 방향성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하의 방향성은 CW 방향으로 회전할 때 CCW의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 전류와 에너지가 전원 측에서 전동기 측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때 정기적인 토크는 CW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하 토크와 정기적인 토크는 방향이 반대이며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물론 가속 영역에서는 일렉트리컬 토크가 커야 되겠죠. 감속 영역에서는 당연히 부하 토크가 클 것입니다. 네, 이 같다라는 의미는 정상 상태의 의미입니다. 정상 상태일 때 부하 토크에 의해서 모터의 토크가 결정되게 됩니다. 전압이 변하지 않으면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입니다. 속도와 토크의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곡선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홀딩 토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전동기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이지 실제적으로 이 전 구간의 속도와 토크를 다 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좀 더 작게 그려볼게요. 요 구간의 속도의 변화율과 요 구간의 맥스 토크가 됩니다. 이쪽은 맥스. 전동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격 맥스 혹은 토크 베이스가 전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렇게 토크 베이스로 해서 전격 토크와 전격 스피드와 이게 전격 스피드죠. 전격. 그래서 무부하 시와 이 속도 변화가 실제로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비슷하고 속도 변화는 좀 작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동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 토크 영역을 크게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원에 따라서 전원 전압에 따라서 전동기의 속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조건은 동일한데 전동기가 아니고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발전기로 동작을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회전 속도는 CW 방향인데 토크가 CW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10rpm 돌고 있는데 엔진을 조금 더 빨리 돌리면 10.1 라디안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발전기 영역으로 전동기가 발전기로 동작하면서 에너지와 전류가
전원측으로 회생되게 됩니다. 이때 일렉트리컬 토크는 CCW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적 토크와 보어 토크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탁자에 물체를 올려놓을 때 힘은 아래로, 탁자의 반작용은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덕터에 교류를 연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성을 기준으로 외부에다가 연결하면 인덕터에서는 이러한 반작용의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압기에서 1차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면 2차 전류는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속을 보면 1차에서 2차로 가는 자속 부분하고 2차에서 1차로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자속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작용과 반작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전압과 모터의 이역기 전력도 작용과 반작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 토크와 백 EM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 EMF와 토크는 한 몸입니다. 왼손과 오른손 법칙으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에 배웠지만 이 두 현상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BLDC의 형태는 자석을 로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DC의 경우에 도선의 형태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선과 자석의 형태에서 토크와 EMF의 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경우 코어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1차측 코일이 자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위쪽은 N극, 밑에 쪽은 S극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2차측 건선이 다음과 같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극성은 다음과 같을 때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하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차 자속과 2차 자속이 상쇄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속 형태는 전동기가 회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변압기의 경우에 회전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동기의 경우는 변압기와 달리 권선의 방향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DC 모터의 N극과 S극에서 이쪽 코일에 가장 큰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일을 영구자석 형태나 집중형 권선을 시행을 하였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경우에 N극과 S극, N극과 N극이 서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경우 NS극과 전동기 로터의 자석은 직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는 회전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각도에 따라서 세교 자석과 토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옆에 있는 DC 전동기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스테이터 측 자석은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먼저 권선이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로터에서 발생되는 자석은 직각입니다. 먼저 EMF를 살펴보면 전동기가 이쪽 영역에서 회전을 할 때 가장 큰 EMF, 이쪽 영역으로 갈수록 EMF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전혀 EMF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토크의 경우는 이쪽 전류가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발생하는 그 방향은 직각인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축은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토크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극은 아래쪽이 N극과 위쪽이 S극입니다. 하지만은 고정자 측에서 보면은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로터의 경우 N극과 S극이 위쪽 방향과는 항상 90도 방향으로 우리가 90도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MF도 발생이 되고 토크 역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연구 자석을 사용할 때 역기전력의 발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BLDC의 단면도입니다. A상의 권선이 여기에 코어에 이렇게 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 부분은 안쪽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30도를 회전할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역기전력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에서 이쪽에서 항상 움직이는 것은 N극에만 N극이 A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럭스의 변화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플럭스 자체가 이쪽 영역을 통과하는 자체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60도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는 A상이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파상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A상하고 위치는 동일하고 똑같이 역기전력이 발생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상과 C상은 120도 유상각을 가지며 적절한 상황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DC 모터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영역에서 역기전력이 최대가 되며 이쪽 영역에서는 영전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크 역시 전압이 최대일 경우에 토크도 역시 맥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DC모터는 블러시가 있어서 항상 이 점에 맥시멈 토크와 맥시멈 전압이 발생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연구 자석을 쓰고 도체를 인가를 하였을 때 지금같이 이 영역에서 백 EMF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이 이런 집중권 형태의 전동기의 경우에 플럭스 자체의 변화율을 가지려면 N극과 S극이 연결된 점이
A상을 지나야 되며 도체의 경우에는 같은 극성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도체의 전압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을 쓰는 것하고 도체를 쓰는 것은 약간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